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조금만 조정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2주 만에 찾아오는 프로젝트 Q40입니다. 어, 음, 어떻게 다들 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지난 이제 3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한 편 한 편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말이 많다고 느꼈던 게 진행하면 할수록 분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분량이 늘어나면 나만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분량을 많이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생각이고요. 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 영상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남겨놓는 기록적인 영상이고요. 이 영상 안에는 어떤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전부 다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었을 때 결론이 그래서 뭐야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양해하고 봐주셨으면 한다는 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편집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커피를 좀 만들어서 마시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커피는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요 핸드드립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막 카메라로 옮겨야 되고 해서 요거 그냥 소리로만 만드는 거 들려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놓고요. 한번 예, 좋습니다. 제가 음, 언제죠?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네, 한창 그 지상파 PD 준비를 한창 하고 나서 뭘 할까 그게 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약간의 쉬는 시간이 있을 때 뭘 할까 하면서 이제 고용노동센터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제가 커피를 좀 배웠습니다. 바리스타 학원에 가가지고요 몇 달간 배웠고요. 뭐 머신 하는 거, 뭐 라떼 아트 하는 거, 핸드드립 하는 거, 로스팅 하는 거 다 배웠고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 주에 제가 회사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그때 그 바리스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시험 준비도 다 해놨으니까 제일 잘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해놨으니까 봤어야 되는데 취직됐는데 무슨 바리스타야 하면서 그냥 안 했던 게 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채널 영상에도 간간히 있지만 제가 집에서 수막 로스팅 하는 것도 있고 핸드 드립 하는 것도 있고 또 머신으로 내려먹는 것도 있고 예, 집에서 충분히 즐길 만한 정도는 아직까지는 합니다. 1차 추출이 되고 있고요. 원두는 저는 커피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처음 배울 때는 막 뭐 산미가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 뭐 그 생두 뭐 원산지가 어디냐 뭐 어떻게 로스팅을 했냐 하면서 진짜 까다롭게 굴었고 한때는 스타벅스에 파는 모든 그 원두 모든 종류의 로스팅 원두를 전부 다 사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부 다 핸드드립도 해먹어보고 막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그냥 맛없는 커피가 아니면 먹는다. 사실 때로는 맛없는 커피도 먹는다. 그냥 주면 맛있게 먹는다. 그런 주의라서요. 지금 제가 내리는 요 원두도 굉장히 특별한 원두는 아니고요. 저기 노브랜드에서 파는 원두 중에 제일 저렴한 거 그거 사고 있습니다. 오늘 원두는 브라질 뭐 NY2인가 뭐 그런 원두예요. 네, 굉장히 이 제품에 써 있는 그 표기로는 굉장히 평범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매일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누구라도 호불호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극히 노멀한 맛입니다. 그런 게 사실 만들기가 더 어렵잖아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원두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방식도 사실 뭐 우리식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일본식으로 내릴 수도 있고 유럽식으로 내릴 수도 있는 핸드 드립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내립니다. 네.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다 지켜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는 부질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 해먹는다는 거에 네,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 이제 진짜 커피 만드는 커피를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 가서 거기 농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서도 로스팅으로 해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제일 좋은 건 어떤 그 만들어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정성? 그런 게 진짜 커피에 녹아들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 가면요, 그 커피 세레모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손님 오시면 식혜랑 수정과 같은 거 내드리고 뭐 이러는 건데요. 마을에 이제 외부인이나 정말 반길 만한 손님이 오면 그 반긴다는 의미에서 커피로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걸 이제 커피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의자를 딱 대접해주고 저희가 쫙 앉아 있으면 그 마을 분들이 커피를 직접 그 앞에서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로스팅을 하십니다. 네, 요런 그 뭐랄까요, 도자기 같은 데다가 막 로스팅을 해요. 그럼 막 로스팅이 되죠. 그럼 그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그 로스팅된 그 원두를 바로 이제 절구에다가 빻습니다. 그거를 바로 이 천에다가 융천 같은 거죠. 딱 뜨거운 물로 내려가지고 그거를 유리잔 같은 데 딱 받아가지고 딱 마십니다. 다 마시면 또 주십니다. 또 마시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저희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대접해 주시는,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저희를 환영한다고 막 춤을 춰주시고 막 흥겹게 본인들도 같이 즐기는 거예요. 막 재밌게 그 분위기에서 마셨던 그 커피가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로스팅 할 때도 뭐 로스팅 하고 나서 뭐 사흘 정도 지나야 숙성이 돼서 더 맛있고, 또 글라인드 할 때도 이게 분쇄도가 적절해야 되고 하나하나 고르지 않게 되면 맛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 핸드 드립 할 때도 뭐 이 핸드 드리퍼의 뭐 어떤 선이나 뭐 이런 것들 균형 엄청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먹는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그 감정들에서 먹으니까 진짜 기억이 오래 남고 정말 향긋하고 맛있었던 커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커피는 이제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가. 커피의 뭐 어떤 원두나 뭐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 이 커피를 한 잔 내려주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정성이 거기 들어가면 그건 어떤 커피라도 맛있어진다. 삼박자 커피라도 맛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박자 커피도 정말 좋아하고요. 네, 그러는 사이에 커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드리퍼는 좀 내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실래나? 이렇게 커피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좀 더 희석을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맛을 볼게요. 몇 분이나 찍었나요? 지금 벌써 10분을 찍었는데 커피 얘기밖에 안 하고 있네요.
맛있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제 이런 영상 찍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했는데 나한테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요즘 안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좀 뜬금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원하고 물어본 거긴 한데 뭐 어,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요즘 안 힘들어?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 아내가 요즘 힘들구나. 본인한테 하고 싶은 질문,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본인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아팠고 좀 미안했어요. 힘들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충분히 위로해주지 못했고 공감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고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옆에서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드는 그런 어떤 마음, 조금의 무력감 같은 것들, 그리고 미안함 같은 것들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어, 그랬습니다. 음,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받은 게 설날 전인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안 힘들까?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오빠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요즘이 아니고 힘들어 보인 지가 꽤 됐다고. 근데 저는 좀 놀랬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왜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할까? 음, 예전 같았으면 저는 나 안 힘들어? 힘든 거 없어? 물론 잠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마음이 쓰이는 일들도 잠깐 있지만 전반적으로 힘든 건 아니야. 특별히 더 힘들어진 적은 없고 그냥 기본값, 디폴트 정도의 힘듦이 있는 거지. 누구나 인생에는 그 정도의 힘듦은 누구나 가져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힘든 거라면 그걸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어, 힘들다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다는 게 뭘까?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크게는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힘들다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무언가 이렇게 저항에 걸렸을 때, 무언가 가로막혀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쓸 때 힘들다는 느낌을 받고, 그걸 돌파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벤치프레스를 해요. 아니면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낮은 무게에선 잘 돼요. 잘 밀리고 잘 들려요. 근데 그러다 점진적인 그 증량을 하죠. 세트를 반복할수록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와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게 안 밀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도 밀리지 않고
딱 순간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것 같다. 요거는 실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힘들죠. 안 밀리니까. 내가 이제 저항을 주고 있던 걸 돌파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파해내고 있었는데 그 돌파해내던 게 부딪히면서 돌파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일 때 힘들죠. 네.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도 들리다가 안 들리는 순간 힘들죠. 네, 힘들어요. 여기 엄청 빡세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어떨 때 힘드냐?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그게 딱 동감을 받지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냥 부딪혀서 떨어져 나왔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납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딪혀서 떨어져 나올 때,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죠. 나는 이 사람에게 뭔가를 노력했고, 나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고, 나는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도 그걸 몰라주거나 혹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맴맴 돌기만 할 때, 그런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런 게 진짜 힘든 거라면, 힘든 거의 정의가 이런 거라면 저도 힘든 때가 있죠.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저는 크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을 기르고 뭐 하면 되는데 신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가 좀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이 편도가 저는 자주 부어서 이 편도가 안 좋아질 때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를 어,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초점을 맞출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돼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디폴트 값이죠. 기본이에요. 그게 편도가 붓지 않게, 습도도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음, 목도 과도하게 쓰면 안 되고, 노래도 과도하게 부르지 않고, 잘 때, 특히 잘 때 춥게 자지 않고, 수분 섭취도 꾸준히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목이 아프다, 이 편도 붓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약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고, 네,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염증이 생겨서 낫지 않을 지경까지 이르르면 이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이고, 그걸로 이제 병원 가가지고 뭐 수술하고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그게 회복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로 피해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신체적인 힘듦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데, 아마도 아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계속 제가 예민해 있고 이 목이 좀 아프면 거기 신경 쓰고 있는 모습들이 힘들다, 힘들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제가, 저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 편이에요. 이제 저랑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스트레스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잘 안 맞고 말이 이제 부딪혀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벽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너무 커요. 그럼 이제 예민해지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될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주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막 그렇게 돼 있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육아가 그런 경우인데, 육아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메인 잡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 내가 육아를 한다는 거가 막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가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육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서는 내가 하는 게 틀렸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가 동시에 받다 보면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그 정보를 쓴 블로거한테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신 뭐 어떤 유명하신 소아과 선생님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주변 분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육아는 24시간이잖아요. 이거를 딱 끊고 가는 게 없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제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그게 힘들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힘들기 직전에 예민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오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맛있네요. 그러면 내가 힘든 부분이, 내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이 예민함의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라면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극한 막 벤치프레스 마지막까지 안 들리는 그 순간 하나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저것 하고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헬스장 가는 그 시점부터 계속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한 것 뿐이지 안 힘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극복해낸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막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간 거. 내가 폭발하지는 않았어. 폭발하지는 않고 씩씩씩거리면서 극도로 예민하게 막 주변 사람 눈치 보이게끔 막 했는데 지나갔어 그 순간. 그러면은 나는 안 힘들었어 그때. 힘들 뻔했는데 아니었어. 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안 힘든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것도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민해져 있으면 그건 힘든 거다. 그건 힘든 거다.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힘들어? 그거 잘못된 거지. 야, 헬스장 가는 게 힘들어? 야, 애기 보면서 예민해지는 게 힘들어? 그거 아니야.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힘든 게 맞는 거더라고요. 힘든 거 맞아. 극복했어? 대단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였나 보다. 그걸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거 고백한다고 사실 제가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힘든 걸 극복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참, 그걸 왜 내가 인정하지 못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인정을 해보려고요. 음, 힘들다. 근데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민해졌다 나. 예민해질 만큼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내가 힘든가? 모르겠는데. 근데 엄청 예민하고 막 사람이 엄청 막 극도로 막 민감해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다면 한 번쯤은
아, 그래, 이것도 힘듦이구나. 그래, 이것도 힘든 거구나.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면 지금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자기 자신에게 그 힘듦의 역치를 조금 너그럽게 낮춰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제 마음이 그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나 힘든 거 맞았네? 어, 힘든 거 맞았는데 잘하고 있었네? 기특하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힘들면 어떡해.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다 이거 극복하고 사는 건데. 하면서 막 채찍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칭찬할 시간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막 할 뿐이었는데, 어, 살아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할 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의 칭찬에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 스스로가 저한테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잘하고 있어. 힘들었어, 맞아. 근데 잘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잘 견뎠고, 잘 극복했다. 극복하지 못했던 건 그건 너무 힘들어서야. 지금은 못했을지 몰라도 다음번에 할 수 있고, 다음번에 또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그거는 힘든 게 맞으니까. 이렇게. 뭐 누가 보기엔 이거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은 정신승리를 해가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자신에게 동료가 되고 그게 자신에게 동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낫지. 정신승리는 절대 안 돼. 지금 팩트를 봐. 평균을 내봐 한번. 이거 확률 통계적으로 네가 진짜로 힘든 건지 아닌지 전 세계 인구 평균으로 해가지고 확률 통계 내봐. 오차 범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봐.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그 감정 정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막 그렇게 강요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한테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게 막 뭐 대단 대단한 뭐 그 법적인 잘못을 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데도 그거를 정신승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거를 극복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는 자기 스스로라도 그걸 그렇게 바라봐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야말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한번 바뀌어 보려고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바뀌어 보고 진짜 도움이 되는지 진짜 그게 맞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지금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힘들었다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음. 더 채찍질 안 해도 된다는 마음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 헬스장을 가요.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딱 이게 매너리즘 같은 게 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헬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쪼개고 쪼개가지고 꾸준히 헬스장 가는데도 딱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뭐내 몸에 변화가 없고 뭐 증량이 옛날처럼 안 되고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탁 그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막 채찍질을 하면서 안 돼. 음, 오늘 이만큼 증량하려고 했고 오늘 이만큼 세트 하려고 했으면 무조건 해내야 돼. 오늘 하체 하려고 했으면 죽어도 싫어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면 가기 싫어요. 채찍질 해봤자 안 가고 싶은 마음만 든단 말이죠. 근데 마음을 딱 그렇게 비우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하체 너무 하기 싫다. 안 해. 내가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해. 오늘 내가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고 싶다. 그럼 그거 하고 어제 했어도 또 하고. 어? 증량을 꼭 반드시 오늘 뭐 12kg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럼 8kg까지만 하고. 약간 마음을 약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가기 싫었던 마음이 그래 가서 그것만 하고 오면 재밌지 않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되더라 저는. 네, 제가 실제로 그 전에는 이제 파워리프팅처럼 헬스장에서
계속 렉에서만 운동을 했어요. 고중량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헬스장 가면 한 2시간 정도? 샤워까지 하면 2시간 반?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뭐 거기 이제 트레이너님들도 회원님은 그 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있는 거를 했는데 시간이 계속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담돼 시간이. 그래서 월화수목금 가던 게 월수금 이렇게 바뀌고 막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어쩔 때는 이제 뭐 못 가는 때도 갑자기 생기고 이게 점점 이게 떨어지니까 제가 스스로 그냥 아예 그래 헬스장 가면 오늘 30분 만에 딱 30분만 하고 나오자 그래 버렸어요. 그냥 파워리프팅 안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기구 하고 싶은 운동 하다가 그냥 30분만 하고 나오자. 그냥 딱 샤워까지 해서 1시간 안에 나오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훨씬 가볍게 헬스장에 더 자주 가게 되고 가면 즐거워요. 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거죠. 물론 그 퍼포먼스가 더 나아질까? 그건 다른 문제고, 음, 그건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고중량 운동 그거 억지로 해가지고 한 달에 막 4번 가느니 30분씩 일주일에 뭐 3번씩 가가지고 뭐 한 달이면 3번씩 3, 40이 12번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4번 가는 거보다 12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퍼포먼스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음,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갑자기 이거에 꽂혀가지고. 벌써 30분이 넘었네.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마지막에. 제가 이게 아예 대본이 없이 그냥 질문만 딱 받아놓고 하는 거라 저도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거 찍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더 라이브한 느낌으로 찍고 싶어서 아예 대본을 안 쓰는데 방금 하기 전에 뭐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든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힘든 거였더라. 힘든 걸 얘기 안 하는 거의 단점. 이게 힘든 걸 안 하는 거의 단점이구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힘든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왜냐면 이게 제가 고민이거든요. 아, 나는 왜 힘든다는 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됐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다. 그렇지. 그러면은 뭐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고 고백하면 되고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왜 나는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 결국 제 이제 어린 시절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건 다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가 있던 거더라고요. 결국엔 그 기저에는 어떤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걸 즐겨 하는데 내 어린 시절에는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걸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었나.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를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를 하다 힘들다거나 오늘 너무 졸리다거나 그것도 힘든 거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 힘들다. 나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너도 힘든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하듯이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본분을 해라. 힘든 건 극복해야 된다. 다 그렇게 하니까.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어, 다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음, 뭐 그럴 수도 있기야 했겠지만 왜 나는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됐었나? 왜 그렇게 얘기를 못했지? 모르겠네. 반항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착한 아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뭐 사실 뭐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힘들다는 얘기를 해봤자 다 그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게 뻔하니까 점점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근데 나는 그래도 안 하고 싶음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납득해야 되니까
그래, 모든 사람은 다 힘들고 모든 사람은 다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 극복하고 사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도.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40년이 되니까 어떤 게 나의 힘듦의 역치인지를 잊어버리게 됐고, 모든 일이 나한테 힘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아내라든지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 안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 돼버렸고,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힘들면 안 되는 사람. 그게 뭐 어떤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훈련된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힘듦이 인정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너 힘들었구나. 그래, 힘들만 하지. 진짜 근데 잘했다. 힘들면 조금 쉬었다 해도 돼. 뭐 이런 류의 어떤 인정과 공감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옆에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 맞아, 힘들어, 진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힘들면 그때마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할 거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저한테 막 힘들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 동료라든지, 특히 이제 아내가 초창기 때는, 결혼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 해도 제가 막 극복해야 돼 막 이런 스파르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안한데,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정말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면서, 힘들다고 했을 때 진짜 그래, 그거 힘든 거야, 맞아, 훌륭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훌륭해, 그런 결정,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결정한 거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해. 어, 이제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겠습니다. 네.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뭐 별거 없잖아요, 위로라는 게. 음,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맞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잘 알면, 그래, 그 부분은 힘들지, 맞아, 나도 그러그러했을 때 힘들었어, 너보다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 근데 너는 거기서 그렇게 힘든데도 버티고 있네,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그리고 뭐 가령 그 힘든 거를 버티고 포기하지 않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왜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왜 버티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 네가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응원할게, 진짜로. 그건 힘든 결정이고 정말 대단한 결정이야. 어, 너가 선택한 게 틀린 건 절대 아니야. 모두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선택, 너가 하기로 한 거 정말 대단해. 진짜로 대단해. 거기서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 언제든지 달려갈게. 음, 그렇다고 어, 언제라도 다시 지금이랑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잘한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힘들어? 이 질문이 저한테는 많은 걸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뭔가 일선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한테 얘기해주고 싶네요. 요즘 진짜 힘들지. 주말에도 힘들었고 순간순간이 순간순간이 진짜 힘들고 매 순간 진짜 포기하고 싶고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내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걸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내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막 있을 때도 견뎌주고 또 그거를 나한테 직면해서 오빠 그러고 있어 라고 알려주고 어, 그렇게 해준 게 난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이 세상에는 너밖에 없을 것 같아. 오빠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는 건 너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전에 너한테 그런 존재가 돼주지 못해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진짜 그거는 미안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너한테 많이 배운 모습들로 나도 너한테 그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볼게. 꼭 되어줄게. 지금도 사실 너무 고생할 거 아는데 참 그게 마음이 참 그렇다. 지금도 진짜 힘들 텐데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해. 사실은 나는 못할 일이야.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진짜 잘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줄게. 진짜 잘하고 있고 틀린 게 없어 넌. 네가 마음 먹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 의심하지 않아도 돼. 맞아. 네, 여기까지. 오늘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네, 아까 처음에 커피 내리느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힘을 내셨으면. 힘든데 힘을 내라는 게 좀 이상한 말이라죠. 그 상태로도 잘하고 있다는 거, 그 상태로도 너무 잘 해왔다는 거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 하나, 둘, 셋.